항공기 하늘에 올리는 게 참 결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환갑이 넘을 정도로 현역을 지키고 있는 이 B-52 얼마나 대단한 기체인지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항공기 수명은 어떻게 됩니까? 평균적으로 이제 항공기는 한 8,000시간에서 한 15,000시간 정도 설계 수명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8,000시간이 거의 다 임박을 했다고 했을 때 이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항공기를 도태를 시킬 거냐, 수명 연장을 해서 한 20년을 더 탈 거냐, 이거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대체기가 없을 경우에는 수명 연장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세월이 흘러서 또 20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 맞춰서 또다시 얘를 수명 연장을 해서 더 쓸 거냐 말 거냐는 또 선택적인 판단이 가게 됩니다. 네네. 자, B-52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판단을 계속 해와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100년을 논할 수 있는 뭐 그런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8,000시간에서 15,000시간 정도라고 하셨는데 네. 이걸 횟수로 따지면 보통 몇 년 정도로 보면 되나요? 보통 한 8,000시간 정도 하면 40년 정도 됩니다. 아. 지금 이 공군 F-16이 80년도 중반쯤에 생산된 기체들이 지금까지 비행한 시간들을 보면 네. 거의 한 8,000시간 육박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40년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명이라는 게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설계를 할 때 우리 디자인 측면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런 수명이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그레이드 기골 보강하면서 다시 연장이 가능한 얘기인데 이제 경제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우리 B-52가 연료를 엄청 먹는다. 예를 들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겠구나. 이걸 다른 비행기가 대체 가능할 텐데 그럼 도태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안 되는 이유는 네. 다음 얘기 운영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저렇게 연료를 많이 먹거나 하더라도 우리 B-52가 전략적인 효과가 있다.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수명이 단지 기골 이런 측면뿐만 아니라 다른 군의 작전 요구도까지 네. 들어가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흔히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B-52 같은 경우는 네. 3대가 비행을 합니다. 네. 우리 할아버지가 비행을 했는데 네. 아들아 너도 이걸 타느냐? 당신의 손자도 지금 타고 있습니다. 오. 이게 바로 B-52의 지금까지 수명이 연장된 결과죠. 네. 바로 이 정비를 통해서 수명을 연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항공기 수명을 이렇게 연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대한항공에서 수행하고 있는 게 미 네. 공군의 F-16 전투기를 네. 수명 연장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에 미 공군과 계약을 해서 네. 서비스 라이프 익스텐션 프로그램, 흔히 슬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슬랩이라고 하는 수명 연장 사업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F-16이 원래 8,000 비행 시간 비행할 수 있도록 이제 설계가 됐는데 F-16을 대체할 기체가 현재까지 없기 때문에 미 공군은 이것을 수명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고 저희가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거고, 구체적인 이제 개조 범위를 말씀드려 보면 조종석에 있는 주요 구조물, 캐노피실 론저런, 그다음에 워낙 이착륙이 많으니까 랜딩 기아 주변에 주요 구조물, 그러면 이 날개를 분해해서 저희가 완전 분해하고 검사, 수리, 그다음에 윙 스킨까지 교체를 해서 거의 신규 윙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일부 와이어 하니스 배선들도 저희가 신규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 수명 연장 작업을 하게 되면 4,000시간을 더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4,000시간이면 네. 20년입니다. 그러니까요. 향후 20년은 이 비행기는 더 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수명 연장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이 F-16에 대한 금방 제가 말씀드린 슬랩의 수명 연장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미국, 그다음에 대한항공, 그다음에 벨기에, 네. 이 세 개 업체 정도로 이제 추려지는데요. 품질이라든지 납기 측면에서는 아마 가장 좋은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미국, 벨기에는 나라명을 얘기하셨는데 한국이라고 안 하시고 대한항공. 대한항공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한항공입니다. 네, 예. 그 정도로 지금 자부심이 있다고. 예. 사실은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F-16 수명 연장을 제일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듣다가 보니까 이 군용기 MRO가 우리 아까 우리 오프닝에서 얘기했지만 그 함정 MRO보다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참 함정이 어렵다, 지상 무기 체계가 어렵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함정이나 이제 지상 무기 체계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든 견인을 하거나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항공기는 하늘에서 문제가 생기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고 더 문제는 인명사고로 바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항공기를 정비할 때는 보다 더 꼼꼼하고 정밀하게 그렇게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항공기는 이 멈추는 순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무작정 이게 수명을 늘린다 해서 전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범주 수명 연장 중에 이제 기골 보강이나 이제 항공기 자체 설계 수명을 연장하는 거 외에 네. 우리 F-16이 제가 또 우리라고 하네요. 네. 제 주기종이다 보니까 애착이 많이 갑니다. 네. 근데 우리 또 그러네요. F-16이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그쵸. 근데 작전 환경이 이제 많이 바뀌었죠.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작전 요구도에 따라서 또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전 장비나 무장 같은 것들이 이제 최신화하는 그게 필요한 거죠. 네. 그게 되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나라의 하늘을 F-16이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수명 연장과 성능 개량 사업은 이게 서로 같이 톱니처럼 맞물리지 않으면 항공기를 저희가 운용을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고요. 이제 국내로 좀 이제 눈을 돌려보면 최근에 이제 UH-60 성능 개량 사업이 저희 회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이제 사업을 수행하게 될 텐데요. 이제 UH-60을 군에서 운영하는 138대를 대한항공이 전량 저희가 생산을 해냈고 이 UH-60도 성능 개량을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성능 개량은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칵핏이었던 그런 조종석을 풀 글라스 칵핏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교환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엔진도 약간의 개량을 하고 그다음에 외부 연료 탱크도 있습니다. 네. 외부 연료 탱크가 피탄성이 더 강화된 연료 탱크로 교체가 되고요. 야간 저고도 작전 이런 것도 수행해야 되니까 적의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탐지, 추적, 회피 그리고 기만시키는 그런 생존 장비들을 네네. 탑재를 하고요. 장애물 경고 시스템도 탑재를 하고 이렇듯 여러 가지 에이비오닉 항전 쪽에 성능 개량을 해서 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성능 개량을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리뿐만 아니라 성능도 개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성능을 개량한다고 해도 뭐 새로 개발하는 항공기에 비해서는 뒤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성능 개량이라고 하는 것은 F-16을 예를 들어보면 네.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F-16A, B 뭐 이런 식으로 나왔죠. 사실 우리가 쓰는 거는 C, D 버전이거든요. 처음에 들어왔던 A, B하고는 완전 성능이 다릅니다. 레이더 미사일도 없었고 네. 지금은 레이더 미사일뿐만 아니라 A사 레이더까지 그리고 안에 열추적 미사일도 M9X라고 아주 좋은 미사일들이 들어오면서 다시 최강의 전력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이제 엔지니어로 일할 때 미 공군 F-16 성능 개량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 시즌이 아마 2010년도쯤 되고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미 공군이 운영하는 F-16은 블락 40, 50 CD 계열입니다. 계열인데 1980년대 생산해서 2010년까지니까 한 30년 가까이 네. 흘렀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많은 항전 장비의 성능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F-16 그대로 썼다가는 얘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도태되는 건요. 예, 도태가 되기 때문에 성능 개량 사업이라고 불리는 CCIP 사업을 합니다. Common Configuration Implementation Program. 그래서 공통 형상 구현 프로그램입니다. 이 개량은 뭐냐면 20-30년 전에 생산된 블락 40, 50의 항전 장비들을 최신의 항전 장비로 통합해서 성능 개량하는 그런 사업이 되거든요. 그거를 수행을 이미 미 공군은 10몇 년 전에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완전히 높였고 거기에다 플러스 최근에는 또다시 A사 레이더를 탑재를 하고 조종석에 글라스 칵핏을 탑재를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성능 개량을 해나가고 있고 그 성능 개량된 항공기가 다시 저희 회사에 들어와서 20년간 수명 연장을 하기 위한 수명 연장 사업을 또 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좀 있으면 또 다른 항전 개조가 계속 이어가고 이렇게 해서 전투기들은 수명 연장 성능 개량 이렇게 해서 계속 수명이 이어가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자분들은 왜 자꾸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비싼 돈을 주고 받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아까 지적을 잘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전장 환경이 뒤떨어지게 됩니다. 왜 전투기는 상대해야 되는 게 저게 육군이 아니라 네. 저게 공군이거든요. 네, 네. 저게 공군은 업그레이드 되는데 우리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걸로 한다? 좀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최첨단 기술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공중전에서 상당히 우위를 점하기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왜 신규를 안 사고 계속 개량을 해야 되냐. 네. 물론 신규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공장에서 팍팍 찍어서 바로바로 받을 수만 있다고 하면.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F-16은 뭐 4,000대 이상이 생산됐고 내가 이제 이거를 말고 새 걸로 사고 싶어 주문을 했을 경우 최소한 뭐 10년을 기다려야 되고 더 이상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전 세계에 있는 4,000여 대의 이 항공기를 짧은 시간 내에 획득을 할 수 있다? 그건 안 돼. 그렇죠. 불가능한 상황이고 네네. 그래서 성능 개량도 하고 수명 연장을 하고
비용 대 효율성도 높아지고 실제 획득비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성능 개량과 수명 연장을 같이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